안녕하세요, 지중호입니다. 일기 쓰듯이 자꾸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. 2028 거리에서 서점이 사라진다면. 일본에 서점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, 뭐 출판업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늘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다 뭐 이런 거는 늘 하던 얘기지만 그건 식상한 얘기고요. 이제 아예 출판업계가 좀비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있었던 얘기라 이분이 가진 문제의식은 출판업계가 어떤 좀 환골탈태한 어떤 고민이 없으면 정말 2028년이면 거리에서 서점이 정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8분 정도의 서점업계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 책을 낸 건데요. 여기 나온 대안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제 종이책으로 종이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얘기죠. 이미 공포는 이미 다가와 있지만 2028년이라고 해봐야 이제 곧 2026년이니까 2년 정도 더 남았다는 얘기일 텐데 예전에 초판을 3,000부씩 찍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인문서적은 초판을 300부, 500부도 찍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시절이니까 피부로 절감을 하는데요. 최근에도 저한테 온 연락들을 보면 정말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이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이 책을 낸 은행나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출판사죠.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출판사일 겁니다.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탄하고. 근데 이 책이 이제 5년 만에 다음세를 찍게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100부를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100부 아마 출판 관계자분들한테 100부면 인쇄기를 돌리다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찍어놓고 재고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큰 출판사 입장에서도.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감독 시리즈 이렇게 두 권 또 이 두 권 말고도 독립영화 감독분들 모시고 냈던 책하고 만화가분들 책까지 4권 정도를 같이 냈던 수다출판사 대표님이 한 1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혹시 뭔가 제안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만나 뵀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시리즈가 한 달에 한 권 정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이 출판사 대표님 수다 창선 대표님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 크셔가지고 그렇게 주문이 오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책을 그냥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책은 안 나가고 또 신간은 낼 형편은 또 안 되시고 물류 비용이 너무 힘드니까 책을 이제 출판사를 좀 누구한테 넘기거나 문 닫았으면 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. 저한테 이제 답답하니까 저한테 여쭤보러 오신 거예요.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책이 절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. 두 사람 다.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대표님 손해 보시더라도 어디 대출 받으셔서라도 계속 사무실 유지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야 이 책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대표님 이 편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십시오. 그랬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싶었는데 더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고 가셨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
들더라고요. 뭐 이 책 뭐 아마 뭐 다시 이렇게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내는 거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뭐 이때만 해도 한국 영화 굉장히 르네상스였고 돌이켜보면 이때 너무 좋았고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. 김지훈, 유승환, 변형주, 봉준호, 윤재균, 장준환, 조병남 감독 이렇게 이 책에는 7분이 들어갔고 이 책에는 김태용, 박진표, 박찬욱, 이송일, 임상수, 최동원 감독님 이렇게 6분이 들어갔는데 정말 지금 한국 영화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망라돼 있고 뭐 특히 뭐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지금 봉준호 감독님을 인터뷰한다고 해도 봉준호 감독님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뭐 물론 어떤 분은 어떤 뭐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의 새끼 작가라는 분께서는 뭐 이런 책을 왜 냈냐라고 굉장히 혹평도 하셨고 그래서 좀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는데 또 막상 어느 술자리에서 평론가 정세일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내 제자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까? 그랬더니 너는 정말 궁금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격려를 해주신 거죠. 이런 작업들이 물론 뭐 정세일 선생님 같은 당대 평론가가 보시기에 얼마나 내용이 부실한 면도 있고 한심하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격려를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제 좀 약간 과거의 얘기일 수 있지만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 좀 그래도 한 번씩 뭐 주문해서 읽어주셔도 뭐 감사하겠고 뭐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그러시면 또 뭐 도서관 같은 데 있거든요. 뭐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얘기가 뭐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이 책에서 보면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서점 체인, 일본에서 서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토라는 분을 인터뷰해가지고 한 내용인데, 이분이 이제 서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에 이 사토 씨가 사실 정답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갔겠죠. 저는 서점이 언어와 문화를 다루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서점인으로서 언어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종이책을 소중히 여기며 저 역시 매년 20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.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근데 보면 주변에 출판인들만 봐도 늘 이제 바쁘기도 하고 우린 막 생존해야 되니까 상업적인 기획을 해서 이 어느 정도의 판매를 한 다음에 이 출판사를 유지하면서 좋은 책을 앞으로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호가 좀 바뀐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독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이걸 좀 팔아가지고 뭐 유지하겠다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책은 제가 봐도 안 고를 것 같고요. 저 역시 좀 이런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하는 게,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예전처럼 혼을 담아서 하고 있냐, 생존에 급급해가지고, 뭐 이렇게, 책을 내는데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도 하고 있고요. 이분도 책을 200권 이상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, 좀 공감이 가는데 저 역시 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출판업계에 보면 뭐 제가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지만
바쁘다는 핑계로 오히려 책을 많이 안 읽지 않나. 그리고 아니,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언어나 문화의 힘을 믿지 않고 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뭐 독자들이 책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건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보면 물론 가짜 그 종이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병헌 씨가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? 거기서 이제 우리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접수를 안 받는다. 우리가 종이를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? 라는 게 이제 또 그 구직자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책을 안 읽고 책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냐.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좀, 이 얘기대로 좀 언어와 문화의 힘을 믿고 진정성 있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같이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뭐 이렇게 이 출판 생태계가 물론 뭐 출판 생태계가 뭐 살아있어야 된다,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또 뭐 이게 왜 굳이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뭐 또 물어보면 또 뭐 대답이 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분명히 책이라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안이고, 제가 만나본 어느 정도 자기 위치에 뭐 정영진 선생의 말대로 적정 성공을 한 사람들,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책이라는 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힘이 좀 더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타와 조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줄이고요.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뭐 저도 이렇게 고향인 부산에 좀 내려갔다 올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좀 긴 휴가 기간 동안 아픈 데 없이 사고 없이 행복한 추석 연휴 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